이 영상은 현재의 각자가 가진 투자금에서 1억, 10억, 100억을 가장 빨리 버는 방법을 익히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IMF 때, 그러니까 1997년, 많은 분들은 이걸 그냥 얘기로만 들으신 분도 있고 실제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IMF 때, 그러니까 1997년부터 1998년 10월까지죠. 10월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이때 종합주가지수가 799.54, 약 800 정도 됐었죠. 근데 6월 말에 277.3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3분의 1보다 조금 덜, 그러니까 한 35%에서 40% 정도, 35% 정도 폭락을 한 것이죠. 그냥 지수로 따지면 현재 만약 2600포인트, 종합주가지수가 2600포인트라고 하면 1000포인트 이하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단기간에요. 보시면 1년이 안 됐죠. 1년이 안 된 기간에 종합주가지수가 2600포인트, 현재 2600포인트라면 1000포인트 이하로 하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년 동안에. 무시무시한 장세죠. 이런 거는. 그래서 사실 이런 폭락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주식 초보 때 그런 어떤 개념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99년엔 반대로 이제 폭등이 일어났죠. 10월부터 폭등을 했는데 277부터 시작을 한 건데 1000까지 올랐습니다. 277부터 이제 보면은 이건 뭐 3배 이상 오른 거죠. 그것도 또 그때 10월부터 오른 거니까 1년 동안에 종합주가지수가 3배 이상, 거의 3.5배 정도. 종합주가지수가요. 그 종목이 아니고 종합주가지수가 3.5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뭐 웬만한 주식들은 10배에서 100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수두룩했습니다. 99년 폭등 장세 때요. 이때 가격 제한 폭을 보면은 1998년 3월부터 이제 12%로 바뀌었죠. 현재는 30%이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도 굉장히 적은 상태고, 상한가 매매가 일단은 종목 자체가 적기 때문에 많지가 않죠, 기회가. 근데 12%일 때는 이제 또 이때는 엄청난 상승 장세였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뭐 50개, 100개, 뭐 200개 넘는 날도 있었고요. 그 전에는 더 많았었죠. 근데 상승 장세인데다가 상한가 폭도 현재보다 상당히 작았기 때문에 연속 상한가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사실 트레이딩 하기에는 이때가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종목도 98년 때부터 12%였으니까 99년 폭등장에 12% 상한가 폭이었던 거죠. 제가 1999년에 하나로통신이라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초고속 인터넷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 회사입니다. 당연히 엄청 바빴겠죠. 뭐 8시에 출근해서 12시에, 그러니까 밤 12시에 퇴근하는, 특히 그 11월, 12월 그 D-Day에 맞춰서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을 개통하는, 개통일에 맞춰서 엄청나게 야간 근무도 많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직장인 중에서도 굉장히 바쁜 직장인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99년에 제가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단기 투자를 했느냐. 그 전날 이제 새벽에 종목을 분석을 하는 거죠. 종목을 분석을 해서 12% 상한가가 예상되니까 장을 본 게 아닙니다. 뭐 예상 체결가도 아니고 오늘 상한가를 갈 만한 종목을 미리 사무실에 출근해서 빨리 주문을 내놓고, 뭐 8시 반부터는 이제 저도 간부급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본부장 회의가 있었죠. 제가 그때는 지사에 있었으니까 지사장 회의입니다. 지사장과 뭐 부장, 팀장, 과장급 이상 이제 회의를 아침부터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주식시장을 보고 주문을 낸 게 아니고 그냥 예측을 해서 주문을 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장세가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랬던 게 더 좋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한가에 산 거를 만약에 계속 이제 시세를 보고 있다면은 상한가가 깨질 때 팔거나 할 수가 있지만은 이때는 뭐 제가 장을 볼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냥 고스란히 다 체결이 되고 종가까지 그냥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종가 다 끝나고 장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어떤 종목이 사졌나 확인하고 뭐 그런 식의 매매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매매인데 다행히 99년이 이렇게 엄청난 폭등 장세였기 때문에 이런 전략, 좀 무모한 전략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매매를 할 수가 없었고요. 너무나 바쁜 그런 회사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까는 사업이니 얼마나 그것도 최전선의 일선에서 이제 그 망을 구축하는 구축을 맡았던 상황이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를 안 했다는 거는 워낙 뭐 상한가 종목이 많았었고, 장기 투자는 뭐 하루하루 오르는 게 뭐 제한적이었고, 단기 투자는 뭐 상한가 종목을 산 거니까 그 다음날도 상한가 갈 확률이 높으니까 상승장세에선 이런 매매가 뭐 최고였겠죠. 그리고 97년, 98년 IMF 때 뭐 3분의 1 토막, 그러니까 주가 중에서 3분의 1 토막이니까 웬만한 종목은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나는 종목이 수두룩했고요. 아주 뭐 대형 주주들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겠죠. 그리고 부실한 주식들은 뭐 상장 폐지되는 주식도 뭐 허다했습니다. 뭐 은행이나 증권사, 뭐 진로그룹, 뭐 많은 그 재벌 그룹들도 다 파산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IMF 때는. 그래서 99년에는 이렇게 주식 수익으로 1년 동안에 난 수익이 1월 초에 이제 잔고가 2,700만 원이었는데 12억으로 잔고가 늘어났습니다. 장이 좋았다는 걸 감안해도 3,700%니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었죠.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직장을 다니고 직장 내에서 그 매매 장이 열리는 시간에 뭐 이때는 HTS가 뭐 지금같이 좋게 나온 게 아니고 뭐 텍스트로 나왔었죠. 뭐 하이텔로 접속해서 텍스트 화면으로 주문이나 내는 그런 수준의 HTS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같이 트레이딩이 가능한 수준의 HTS가 아니었죠. 근데 그런 HTS조차도 이제 그 장중에는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단기 투자로. 이 2000년에 그 닷컴 버블로 폭락된 거죠. 코스피는 1066에서 483이니까 반토막이 난 겁니다. 지수가 반토막 난 거죠. 엄청난 해였죠. 3배 오르고 또 뭐 반토막 나고 또 3배 폭락하고 97년부터 2000년이 엄청나게 화려했던 시기입니다. 물론 굉장한 돈을 버는 분들도 많지만 이 시기에 뭐 파산한 분들도 굉장히 많겠죠. 뭐 중산층이었다가 하류층으로 전락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코스닥은 더 심했죠. 2925에서 516이니까 그 주식 종목이 아닙니다. 코스닥 지수가 2925에서 516 거의 뭐 4분의 1 토막 가까이 떨어진 거죠. 정말 엄청나게 하락을 한 거죠. 코스닥 종목은 뭐 상장 폐지도 굉장히 많았고 90%니까 10분의 1 토막이죠. 그리고 99% 10만 원이었던 게 1,000원까지 떨어진 종목도 수두룩했습니다. 2000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수익이 12억이었던 게 24억이 됐다는 얘기는 제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하락장에도 단기 투자로는 수익이 2배 100%나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웬만한 하락장 뭐 20% 30% 빠지는 장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더 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폭락이 일어났고 IMF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했죠. 뭐 금모으기 운동도 그렇고 멘탈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IMF를 굉장히 빨리 졸업을 하면서 1999년에 폭등을 했습니다. IMF를 계속 그 체제 하에 있었으면 뭐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거나 뭐 중진국에서 다시 뭐 한참 뭐 몇십 년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구조조정과 그 아픈 시기를 이겨내고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폭락을 한 이후에는 폭등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엄청난 폭등이 있은 이후에는 또 폭락이 있고 그게 뭐 주식시장의 법칙 같습니다.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또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고 반복적인 모습을 보인 거죠. 2000년 같은 폭락장세에서는 저는 뭐 장기 투자를 거의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IMF도 겪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 투자로 또 수익을 많이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로 쭉 했다가 저같이 단기 투자로 이렇게 뭐 50억, 100억 이상 수익을 냈던 분들은 장기 투자로 바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대형 우량주를 장기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선물 매매를 한다거나. 근데 저는 단기 투자로 주식을 벌고 그 장기 투자로 넘어가지 않고 선물 매매로 그 유동성을 옮겨 탄 경우죠. 단기 투자로 뭐 몇십억, 몇백억을 계속 굴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소형주가 뭐 살 때야 뭐 연속 상한가도 만들 수 있겠지만 팔 때 그게 어렵죠. 뭐 50억, 100억씩 어떤 한 종목을 샀다가 판다는 것은 뭐 마치 작전같이 돼버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돈이 그 정도 늘어나면 중소형주 단기 투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계속 뭐 5억, 10억, 20억 정도 가지고는 단기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 장기 투자 아니면은 주식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여기서 이제 장기 투자, 이유 없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뭐 지수가 아까 코스닥은 4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파산의 위험성이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주식을 그냥
가지고 가는, 여기서 이유 없는 주식이란 거는 저깁니다. 제가 샀던 주식은 상한가 친 주식만 잔고에 남겨놓는다. 그런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2000년까지 폭락했을 때도 그 다음날 갭이 떴기 때문에 갭에 의해서 수익을 누적시켜서 이제 100% 수익을 낸 거죠. 잔고로는. 근데 100% 수익 낸 것도 사실은 뭐 12억을 샀다가 팔고 이런 건 아니고 12억 중에 1, 2억을 사고 판 거니까 실제 수익률로 따지면은 이제 뭐 400%, 500% 정도 수익이 난 거죠. 풀로 이제 12억을 주식을 갖고 있다가 그게 24억이 된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아, 장기 투자는 위험한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이제 마음을 굳혔던 거고, 그래서 이제 선물 매매로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이런 거를 찾아가면서 큰 자금을 운용하는 쪽으로 바꿨던 겁니다. 이렇게 2000년에 장기 투자자는 굉장히 위험했다. 어떤 폭락 장세에서나 이제 장기 투자는 위험하죠. 자, 이건 나스닥의 월봉입니다. 대표적인 장기 투자 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거죠. 나스닥이 이때 뭐 237이었는데 지금은 18,000. 중간에 이렇게 빠졌었는데도 계속 우상향을 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결과가 나온 걸 본 거죠. 경마를 한다고 따지면 1등말 들어온 거 다 확인한 다음에 왜 그 1등말한테 당신은 막권을 사지 않았냐. 무식한 소리죠. 결과를 다 보고 나서 거꾸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매매를 미국 주식을 왜 안 샀냐 이렇게 따지는 거니까요. 엔비디아를 왜 1, 2년 전에 안 샀냐, 비트코인은 뭐 10년 전에 왜 안 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좀 한심한 사람은 없는 거죠. 미래를 다 보고 나서 과거에 돌아가서 왜 그렇게 안 했냐 한다는 것만치 그 훈수두기 쉬운 말이 없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나스닥조차도,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최고라고 이끌어지는 나스닥조차도 이 2000년 닷컴 버블 때 빠진 주식 이 지수를 회복하는데 보시면 2015년에 회복을 했죠. 15년 동안 회복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2000년에 만약 주식을 여기서 물렸거나 아니면 장기 투자 계속했던 분들은 뭐 그냥 정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5년에야 이제 원금 회복을 한 거죠. 이거는 이제 가장 장기 투자의 최고의 주식이었던 미국 나스닥에 대해서도 이런 겁니다. 최상의 장기 투자였던 미국조차도 2000년에 나스닥 투자자는 2015년까지 원금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시장입니다. 한국 시장. 한국 분들은 한국 시장을 제일 많이 하겠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근데 한국 주식이 어떻게 보면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눈부신 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거의 60년대 후진국에서 선진국까지 올라선 탑5 안에 들 수 있는 나라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성장을 이룬 나라조차도 주가 지수가 이렇습니다. 1989년에 1000을 기록했는데 1989년에 이제 1000포인트 기록했죠. 근데 20년 후인 2008년이면 1989년에서 2008년이면 한국이 엄청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2008년에도 1000포인트 또 기록을 합니다. 보시면은 1000포인트 이때 기록하고 서프라임 때 이제 1000포인트 깼었죠. 그리고 35년 후인 2024년 이때 이제 개발도상국, 중진국의 초입 이런 무렵이었죠. 이때 이후에 35년간 올라간 종합주가지수가 2600입니다. 겨우 2.5배 올랐다는 거죠. 이때 저는 이때 아마 짜장면 값이 200원, 300원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7,000원, 8,000원 하죠. 그걸로 따지면 250%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게 과연 장기 투자로 적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그나마 한국 시장이 굉장히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고, 니케이 지수를 보면 끔찍하죠. 니케이 지수가 일본이죠, 일본. 일본이 이제 1989년에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그 최고점을 깬 게 35년이 지난 올해입니다. 2024년. 끔찍하죠. 이때 주식 투기가 한 세대, 35년이면 한 세대죠. 이때 일본 사람들은 아마 세계 주식을 살 수는 없었으니까 일본 투자자들은 일본 주식만 샀을 것이고,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때 그 주식시장에 뛰어든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35년 동안 원금을 회복을 못한 거죠. 원금을 회복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주가 하락을 겪은 거죠. 이런 주가 하락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이나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은 IMF 때나 서브프라임 때나 9.11 테러 때나 폭락이 일어나면 기회다, 폭락이 왔을 때는 기회다 라는 게 거의 그 진리같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폭락이 났을 때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서 저가 매수를 하면은 크게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반등을 할 때 샀으면 계속 물렸겠죠. 이런 걸 이제 지속형 하락이라고 합니다. 이 최악의 장기 투자인 일본. 근데 일본도 어설픈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넘버 2였죠. 1989년 당시에는 미국 다음 일본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중국이나 뭐 EU보다 내려갔지만은 그런 나라가 저런 주가 지수를 보여줍니다. 1989년 일본 투자자는 2024년까지 원금을 회복을 못한 겁니다. 장기 투자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어느 지수가 폭락을 하면 매수하는 전략이 성공한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전략은 매번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공을 했었습니다. IMF 때 한국 주식을 샀으면 성공을 했고, 뭐 유럽의 그 위기가 경제 위기, 뭐 그리스나 이런 위기가 와서 전 세계 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하면 그때가 저가였고, 서브프라임 때 지수가 폭락을 했을 때 그때 저가 매수를 했으면 다시 또 회복을 했고, 코로나 때도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지수가 빠지고 주식이 빠졌지만은 그때 저가에 매수한 사람들은 성공을 했고, 그래서 마치 폭락할 때 매수를 하는 것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 어설픈 전략을 갖다가 진리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아까 일본의 사례같이 지속적인 하락 장세에서는 이제 저점이라고, 단기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단기 고점인 거죠. 거기서 또 하락을 세게 해버리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가 그거입니다. 그리고 1929년이죠. 1929년 대공황이 미국에 일어났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대공황 때부터 이제 10년간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 중간중간 굉장히 큰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다시 상승한다고 들어갔다가 물리고 해서 중산층에서 하류층으로 그 빠져버린 그런 투자자들이 미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장기 투자 그 옹호론자들이 어떻게 1929년의 경제 상황이랑 지금의 미국은 틀리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심리적인 걸로 움직이는 것이고 경제 규모가 100배, 1000배 커졌다고 역사가 반복되지 않지 않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투표에서 출구 전략으로 한 0.01%만 이제 출구 조사를 해도 거의 그 당선 확률을 맞출 수 있는 것 같이 경제 규모가 달라진다고 그 현상이 바뀌지는 않는 게 저는 사회 현상이라고 봅니다. 경제 현상이고요. 그리고 저는 더 위험한 거를 이제 블랙 스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36년이면 이제 제가 70세이고 2046년이면 80세가 됩니다. 그때까지 과연 이렇게 편안하게 올라가는 장세가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뭐 순간적으로 폭락이 났을 때 버티거나 아니면 그때 저가 매수를 하면 큰 돈을 번다. 이런 과거의 전략이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저는 일본식의 어떤 일본이나 미국의 어떤 경제 대공황 같은 지속적인 그러니까 폭락을 하고 나서 반등을 하는데 반등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코로나 때나 IMF 때나 서브프라임 때나 그렇게 반등할 때 매수를 하면은 반드시 성공을 했었죠. 단기간에 다 지수를 회복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에 있을 폭락은 굉장히 그 지속적인 폭락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929년 대공황 때나 일본이 1989년부터 하락할 때 같이 몇십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폭락하는 하락 장세가 제 생전에 한 번은 발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저는 굉장히 행복한 세대죠. 제가 태어난 그때부터 1967년부터 이제 커다란 전쟁이란 게 없었습니다. 거의 60여 년간 이제 뭐 국지전은 있었죠. 계속 국지전에 있는데 뭐 2차 대전, 2차 대전 옛날은 계속 전쟁의 역사였죠. 인류의 역사가.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있던 그 한 50 몇 년간의 시간이 인류 역사상으로 보면 굉장히 태평성대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받은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류가 그렇게 계속 평화로운 시기만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한 폭락이 뭐 당장 뭐 폭락이 있을 거란 말은 아니지만 길게 놓고 보면 2036년, 2046년을 놓고 보면은 오히려 편안하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장기 투자가 유리한 편안한 그런 장이 지속될 거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지속적 폭락의 시기가 커다란 하락 장세가 이 시기 때 한 번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평생 그런 걸 못 보고 저길 하지는 않겠죠.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이제 인류의 그 과학이나 어떤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 핵이라는 게 이제 너도 나도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핵 통제권이 과연 이성을 가진 사람들만 핵의 통제권을 갖게 되느냐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사이코패스나 좀
이성을 잃은 좀 감정적인 사람이 핵 통제권을 가지고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긴다면 뭐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뭐 핵이 실제적으로 쓰여진 것은 뭐 지금으로부터 한 뭐 80년 전 정도 되죠. 일본에 쓰여진 게 유일한 사례인데 그 이후에 인류는 그 무서움을 알았기 때문에 핵이라는 것을 다시 쓰지는 않고 통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완벽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나 아니면 굉장히 우둔한 놈이 핵 통제권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인류에게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같은 것도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였죠. 물론 코로나는 단기간에 또 인류가 극복을 하고 지수는 다시 훨씬 커다란 상승, 유동성을 가져와서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후 문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한국도 그렇고 이제 포퓰리즘으로 가는 거죠. 어떤 올바른 정책이나 성장이나 뭐 복지 이런 쪽으로만 가면 좋은데 표를 얻는 데 집중하는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가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커다란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당장의 단기적인 성과나 표를 얻는 데 집착하는 정치가 블랙스완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의 차트, 니케이 차트를 보면 잃어버린 35년이란 게 만약에 불운하게 이때 2세대에 이제 일본에서 태어났다면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일본이라는 굉장한 선진국에 살고 있지만 성장도 못하고 뭐 주식 투자를 했어도 뭐 계속 손실이 나고 이런 암울한 투자를 하고 한평생을 마칠 수 있을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장기 투자가 위험한다는 것도 있지만 장기 투자로만 나의 일평생을 장기 투자로만 어떤 나의 인생을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한 요소가 많지 않나 그런 겁니다. 이 나사 월봉을 보면 이게 아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겠느냐 아니면 굉장히 깊은 골을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뭐 1년, 2년, 3년은 모르겠지만 제가 남은 이제 투자 기간, 제 그 매매를 계속 할 수 있는 시간을 통틀어서 보면 뭐 10년, 20년일 거라고 봅니다. 뭐 워렌 버핏 같이 오래 한다면 30년도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제 욕심이고 10년, 20년, 30년 사이 어떤 지금 20대, 30대 분들한테는 인생의 황금기인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20년, 30년이. 근데 저는 그 시기 동안 계속 이렇게 우상향이나 태평성대의 시기가 지속되기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하락이 그 기간에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식 투자는 트레이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 장기 투자가 굉장히 지금까지는 좋았고, 뭐 미국 시장에 투자했거나, 한국 시장도 뭐 장기 투자만 삼성전자에 투자했거나 이러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트레이더는 이제 단기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인데, 장기 투자는 결국 상승 장세에서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 상황에 있을 때 누가 일본 투자자가 그 상황에 35년 동안 그렇게 지수가 회복을 못할 줄 그 사람이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한평생 동안을 회복을 못한 건데요. 이건 지나고 나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상승장이나 하락장세. 결국 장기 투자는 상승장세에서만 이제 수익이 가능하고 하락장세에서는 손실 위험성이 큰 거고 더군다나 일본 같은 상황이 된다면 일본이 그렇게 나라적으로 못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열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트레이더는 어쨌든 하락장세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저의 데이터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하락에도 잔고상으로는 100%, 이제 매매상으로는 뭐 4,500%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그런 이유 때문에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나는 평생을 주식에 장기 투자로만 하겠다. 단기 투자는 내가 직장을 다니니까 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장기 투자로만 생존을 하시려면 이제 상승 장세에서만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상승 장세인 시장만 계속 찾아다니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지금의 가능성은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이런 국가지만 한국의 과거 30년을 본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제 2008년, 2007년인가 이제 2007년이죠. 굉장히 큰 상승이 있고 그 지수를 아직도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같이 엄청난 그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의 증시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뭐 장기 투자 20년 하면 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세에서는 현금화 시켜야 되는 건데 이게 지나고 보면 상승장세였고 하락장세였다는 게 굉장히 눈에 보이지만
실제 그 순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결과를 보면 다 쉽죠. 근데 그 상황에 내가 있을 때는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은 장기 투자자로 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단기 투자 시간도 없다. 직장 내에서 어떻게 단기 투자를 하냐. 내 그 뭐 휴대폰으로 몰래 하고 이러는 건 나의 양심에 맞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트레이딩을 배워야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향후 2, 30년이 지금까지의 2, 30년보다 그렇게 녹록한 투자 환경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 시장은 훨씬 더 어려울 거고요. 미국 시장도 지금같이 뭐 우상향이 뭐 마치 진리같이 그런 장세가 앞으로 2, 30년 동안 펼쳐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는 트레이딩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다음 영상부터는 과연 트레이딩을 안 해봤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배워야 되고 뭐 그게 막연하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게 뭐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손실이 금방 날 수도 있고 장기 투자라는 건 사실 뭐 괜찮은 주식에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어떤 해야 될 행동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좋은 종목만 선정을 하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이제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트레이딩을 배우고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차근차근 어떤 그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길었는데요.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도 좋은 매매 하시고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